오답은 왜 매력적인가? 포마스쿨 대표 강사 제이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원까지 왔습니다. 자, 오늘은 위치 파트인데요. 자, 이 위치 문제, 두 문제 다 고난도인 경우도 있고요. 그죠? 둘 중에 한 문제가 정말 킬러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경향들이 있는데, 자, 오늘 네 문제를 좀 모아봤어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선생님이 이 세 가지 내용을 평상시에 많이 강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번 더 짚어볼까요? 주어진 문장 앞 내용은 기본이지만 주어진 문장의 뒷내용에 집중하시라. 이걸 많이 놓쳐서 이제 틀린 것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 연결사의 기능을 알면 앞뒤에 이게 위치가 어디가 될지 뻔히 보인다. 오늘 또 그런 문제 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전개 방식을 캐치해두면 문제 풀 때 수월하다. 이것도 그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얘예요. 이 패턴이요. 문장 간의 단절. 이건 선생님이 중간중간 얘기는 했지만 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능에 그날 1, 2, 3, 4, 5 선택지를 다 봤는데 도무지 모르겠었는데 그걸 자꾸 주어진 문장 중심으로만 생각해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역발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지가 다섯 개가 있는데 조용히 정답이 나온 선택지 앞뒤에서 문장으로 이어져. 자꾸 뭐야? 왜 이게 여기서 이게 나와? 네가 여기서 왜 나와? 뭐 이런 거. 형이 왜 나와? 뭐 이런 느낌으로. 여기 왜 나오지? 문장과 연결이 안 되는 단절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걸 끼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방법. 오늘 이렇게 해서 또 두 문제를 풀어줄 겁니다. 자, 그러면 특정 선택지로 몰렸던 위치 문제 4개 한번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자, 9월 모평이었는데요. 일단 첫 문장을 봤더니요. 우린 이따금씩 문제를 숫자 문제를 해결합니다. 거의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요. 그럼 우리니까 뭐 일반론인가? 뭐 일단 뭐 숫자에 대한 얘기인가? 정도 생각을 하고 선생님이 했던 의식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길 봤더니 갑자기 as long as는 if의 뜻입니다.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하는 한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이 갑자기 웬 복사본? 그죠? 복사본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 과정을 끝내기 전에 무슨 이 과정 그리고 그러기만 한다면 you will know 여러분 알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이 충분한 숫자를 갖게 될 것이다. to go around 돌릴 만한 갈 만한 뭐예요? 전혀 상황을 알 수 없죠. 다만 이것만 알 수 있죠. 무슨 복사하는 얘기구나. 그럼 첫 문장이 복사하는 얘기였어요? 아니었죠. 이거 예시의 한 부분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전개 방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얼마나 쉽게 풀 수 있나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 한번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지금부터 예시구나. 가정이구나. 그럼 이 글은 첫 문장에 나왔던 내용이 이 글의 포괄적인 주제문이고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숫자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가정.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라는 접속사가 나오긴 했지만 이게 엎드려도 여기서부터 예시라는 거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회의를 지금 컨덕팅 실행하고 있는 중이고 여러분이 확실히 하고 싶은데 모두가 충분한 회의 어젠다 안건에 대해서 복사본을 갖길 바랍니다. 그럼 1번부터 가능해지는 거죠. 그죠? 지금 또 복사본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이 글의 전개 방식이 결정적으로 바로 이 부분이요. 갑자기 3번 뒤에서 여러분이 have done 그리고 나면 이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문장에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이제 arithmetic 그러면 산수죠. 산수나에 의존하지, resulting 의존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걸 명백하게 세지도 않고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면서 이야기가 끝나버렸잖아요. 이 3번 뒷문장에서 답이 3번인 거죠. 왜요? 주어진 문장은 여전히 무슨 얘기였으니까? 복사본 얘기였으니까. 그런데 전개 방식 캐치를 못하니까 여기로 29%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여기가 비유, 예시가 나오고 나서 여기서 다시 한번 결론 도출. 또한 요지 전달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전개 방식이요. 복사본 얘기가 여기서 끝났고 여기서 다시 일반화 시키면서 여러분들이 숫자 문제를 이렇게 해결한 겁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니까요. 알겠죠? 자, 볼게요. 자, 또 첫 문장을 먼저 읽고 봤더니 일단 이 문제 푸는 것과 상관은 없지만 미리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이런 것들이요. 여기 뭐 to say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예술가란 반드시 협력을 해야 되는데요. 뭐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됐을 거라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말장난. 접속사를 중심으로 이걸 의미하는 그가 할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야. 할 수 없다는 건 아니야. 뭔가 강조하는 거죠. 부정어 넣어가지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야. 할 수 있어요. 즉 뭐 할 수 있냐. 그가 협력 없이 일을 할 수 없다. 말 참 어렵겠어요. 협력 없이 일을 할 수 없어요. 협력 없이 일을 할 수 없어요. 협력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럼 협력을 반드시 해야 된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뭔가 강조하면서 출발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 풀과 상관은 없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강조하면서 출발하면 이게 이 글의 주제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런데 이제 왜 선생님이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푸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지 풀고 나면 이해가 될 겁니다. 바로 단절을 사용할 거거든요. 오늘 이 기술 여러 번 씁니다. 단절을 사용할 거거든요. 보세요. 자, 러시아 시인들이 뭐 밑도 끝도 없죠. 일단 남는 예상이 안 되고요. 그런데 그들의 작품이 이제 도는데요. 개인적으로 복사된 그런 타입스크립트에 막 도는데 그것을 합니다. Do that. 그럼 이게 그걸 뭐 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런데 에밀리 디킨슨이 했던 것처럼 그럼 이 뒤에는 뭐 러시아 시인 혹은 또 에밀리 디킨슨 뭐 이런 얘기 뒤에 부연 설명으로 나와야 되는데 어떤 뭐 예시 정도인 것만 알겠고 전혀 앞뒤 내용이 예상이 잘 안 됩니다. 어렵죠. 그런데 우리 제자님들아 단절을 사용해 보자니까요. 체크했죠. 3번 뒤에 in both cases 양쪽의 경우에 둘 다 서로 한번 봐보세요. 두 가지 경우가 전혀 안 나옵니다. 오히려 두 가지 경우가 나온 게 뭐예요? 아까 주어진 문장이 나왔다. 러시아 시인들이 이렇게 합니다. 에밀리 디킨슨이 했던 것처럼 러시아 시인들과 에밀리 디킨슨의 사례가 두 가지가 나왔죠. 그걸 그대로 뭐라고 받아준 거예요? 이 두 경우에 이렇게 받아준 거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체크해놓은 건 내용적인 건데 지금 오늘 선생님이 접근을 해주는 방법은 이 문제 풀 때 시간이 없는데 정말 바쁘게 막 이해가 안 돼. 이 글이 해석이 잘 안 될 때 이런 접근법들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방금 첫 번째 문제는 전개 방식으로 활용했던 거고요. 예시가 끝나고 이제 해결책이 나왔네? 요지가 나왔네? 그럼 여기가 정답. 아까 선택지에 주어진 문제가 예시였으니까. 여기는 두 가지 경우라고 했는데 여기는 두 가지 경우가 아니에요. 앞문장은. 그죠? 그러니까 정답이 3번. 3번이죠? 3번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4번으로 31%인가가 갔어요. 33%인가? 31인가 33인가 갔습니다. 왜요? 여기 바로 뒤에 the poet 하고 나오니까 에밀리 디킨슨을 봤나 보다 이렇게 갔던 건데 여기 이 대명사를 놓친 거죠. 알겠죠? 자, 첫 번째 문제 가볼게요. 술술 가네요. 자, 이것도 정말 많이 틀렸는데 이건 연결사의 기능으로 정말 꼴 빠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뭐 내용 설명, 선생님 이제 이거 찍어놓은 강의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 설명을 했는데, 그럼 뭐 내용 궁금하면 보시는데, 우리가 수능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뭐 내용까지 궁금한 거, 처리할 건 없고요. 보세요. 1번 앞을 읽어봤더니, 뭐 아이들은 타고난 이론가들입니다. 그들의 생각은요, 결코 아이들 뭐 이렇게, 가만히 쉬는 걸 얘기하는 게 그러지 않아요. 그들이 일단 말하기 시작하면 입도, 진짜 쉬질 않아요. 계속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들의 단어 사용이 우리를 좀 놀라게 할 때 우리는 그들을 고쳐줍니다. 이 정도 해석됐으면 뭐 좋고요. 그런데 이제 주어진 문장 같더니 그건 분명해요. 그러면 분명해요. 이런 거 일단 미리 체크. There's no authority. 권위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선생님이 이제 개별 문항 찍어놓은 거에서 확인을 하세요. 그런데 자 다시 수능의 그날 이해가 안 돼.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공동체 바깥에는 권위라는 게 없대요가 왜 힌트인지 이 선택지 간의 단절, 그 다음에 연결사의 기능을 활용해보면 뻔히 보입니다. 일단 1번 앞에 이 단절을 활용을 한다고 봤을 때 지칭 정보가 맞죠? 그들은 배웁니다. 그럼 아이들에 대한 얘기니까 1번 D도 맞고. 그러나 물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들도 한때는 아이들이었던, 그럼 아이들에 대해서 또 이 가르쳐주는 어른들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언어를 배울 거래요. 그런데 3번 뒤에서 오히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생님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겠죠? 단절의 기능을 사용하다, 그리고 연결사의 기능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상해요. rather는 뜻은 오히려지만 우리가 누누이 강조했던 것처럼 앞에 분명히 부정어구가 보여야 되는데 없습니다. 끝났어요. 아까 no authority에서 여기는 rather로 화살표 쫙 꽂아주세요. 끝. 여기 정답률 40%. 그러니까 여기가 안 친구들은 너무 내용적으로 접근을 한 겁니다. 내용 이해도 잘 안 되는데 비슷한 내용 대충 찾아가다 보니까 이 둘 중에 헤맸던 거죠. 근데 연결사 알고 있으면 헤맬 이유가 전혀 없죠. 어떻게 접근했는지 알겠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그날 다시 한번 단절 기능을 적극적으로 사용해보세요.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분명히 앞뒤 문장에서 끊기는 데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 문제. 자, 이것도요. 뭐 내용적으로 뭐 박테리아가 뭘 찾아가고 뭐 이런 내용인데 내용 이해가 안 됐다고 전제해볼게요. 자, 1번 봤더니 이제 박테리아는 너무나 작다. 이 정도까지 번역됐겠죠. 그것의 감지만으로는 이런 거. 마이너스니까 문제 제기인가 이런 생각했으면 좀 더 좋아요. 전개 방식상. 사실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성을 지시해주지 못합니다. 즉 그 좋은 혹은 나쁜 화학물질이 오고 있는지, 지금 좋은 화학물질이 오고 있는지 나쁜 화학물질이 오고 있는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지시를 못 해준대요. 뭐 일단 뭐 나쁜 거 문제 제기. 자, 이제 주어진 문장 가볼게요. 갔더니 여기 형광펜. 박테리움이, 그러니까 이제 박테리아의 단수 형태죠. will swim in a straight line. 직진해서 앞으로 나갈 거래요. 직진해서 수영해 나갈 거래요. as long as 또 나왔네요. 뭐뭐 하는 한. 가정법. 이제 if의 느낌. 그 화학물질, 그게, senses, 이 감지하는 그 화학물질들이 seem better, 더 좋아 보인다면, now, 지금, 뭐보다, 그게 방금 전에 감지했던 것보다 더 좋아 보이면 앞으로 쭉 나아갈 거래요. 좋아! 직진! 이렇게. 그럼 이 뒷내용이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될지 여기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제자님들이 여기서 정말 많이 당했다고요. 3번에서. 왜요? 자, 그냥 단순히 이렇게 간 거예요. 단자리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여기랑 여기 보니까 if 여기 문장 되게 비슷하네 그러고 여기로 그냥 가버린 거죠. 이해는 해요. 해석도 잘 안 되고 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결국 만약 그다음에 문법적인 것까지 하면 가정법 과거를 지금 썼는데 뭐 이런 것까지 캐치를 못했겠죠. 여러분 수준에서. 근데 방금 주어진 문장은 뭐 할 거야 라고 조건절로 얘기를 했고 뭐 할 거야 이건 아직 가능한 의미로 그러지는 않을 텐데 만약 복진을 한다면 단순히 그 바람직한 자기가 바라는 그런 내용들을 못 빼서 그냥 쭉 해서 그럼 결국 follow away 벗어날 수도 있대요. 또 이건 밑에 펼쳐치고 나왔죠. 화학적인 극락에서 벗어날 수가 있대요. 그런 게 아니라 마이너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뿔마 방향도 안 맞아요. 이거 좀 당했죠. 비슷한 단어 나온 것만 보고. 알겠죠? 그럼 진짜로 단절이 되는 데는 여기죠. 여기 이 부분이요. 뭐 내용적인 건 건너뛸게요. 바로 이 부분. 네. 그 5번까지 왔었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당했겠죠. 한번 해볼까요? 그렇지 않다면 일단 여기서 선생님이 단절을 한 방에 느낀 게 뭐냐면 생각해보세요. 앞에서 어떤 조건을 줘야 그 다음 문장에서 if not 그게 아니면 이거 A라고 한번 해볼게요. if not A, A가 아니면 그럼 앞에는 뭐라고 해야 돼요? 만약 A 하면 야야야 너 저 집에 가서 돈이 있으면 좀 가져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야. 돈 없으면 그럼 앞에 돈 있으면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 5번 앞 문장에서 어떤 조건을 달아주는 게 전혀 없습니다. 더군다나 내용까지 볼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방향을 바꿀 거래요. change. 자, 선호할 건데 to change up course. 그 경로를 바꾸는 걸 선호할 거래요. 그럼 또 생각해 보세요. A 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경로를 바꿀 거래요. 바꾸고 싶어 할 거래요. 그러면 앞에는 경로를 안 바꾼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다시 한번 여기서 그렇지 않으면 경로를 바꾸고 싶어 할 겁니다. 다시 주어진 문장 봐보세요. 뭐 이건 경로 바꾸네 마네 이런 얘기 전혀 없고요. 주어진 문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게 참 지금 좋아 보이면 swim straight in a straight line 이라고 했잖아요. 직진해서 갈 거야. 바로 쭉 갈 거야. 직진할 거야. 그렇지 않으면 방향을 바꿀 거야. 얼마나 간단하게 풀려요. 이렇게 가니까. 알겠죠? 물론 이게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전체적으로 네 문제를 통해서 선생님이 전달하는 메시지 잘 보세요. 주어진 문장 뒷내용 확인해라. 연결사의 기능, 전개방식 활용해라. 많이 했던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제일 하고 싶은 네 번째 이야기 바로 분명히 헷갈리고 복잡한 지문이면 지문수 우리가 너무 주어진 문장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닌가. 주어진 문장 중요한데 나머지 1, 2, 3, 4, 5 선택지에서 분명히 단절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보자고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오메가 30문제 가장 특정 선택지로 많이 갔었던 문제들 총정리 끝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수능의 그날 알겠죠? 이 30개의 문제들을 선생님이 던져줬던 오답을 피하는 방식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간이 얼마 없는 그 순간에 최종적으로 활용하는 마지막 꿀팁이 되길 바랍니다.